예, 반갑습니다. 예, 은혜당 주관하는 오타원 선지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예,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공원 중앙님 강연 자료까지 예, 준비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사실 초창기 여성 제자들 그 자료들이 별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 몇몇 발표 자료를 참고로 할 수밖에 없는데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타원 이선진님은 이청춘 선지님은 발표도 했지만 그 기녀 출신이라고 그러죠. 뭐 기녀라고 하고 기생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 기녀라고 하는 게 그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심어졌는데, 그 전에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면 종합 예능이 만능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시도 해야 되고 춤도 춰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 종합 예능인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고, 원래 이 기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관기라고 하죠. 관에 딸려 있어 가지고 평소에는 여러 가지 그 관에서는 그 일들도 하고 뭐 그러나 봐요. 그리고 이제 손님이 오면 접대하고 뭐 그런 이제 역할들을 했다고 그러는데, 또 이 기녀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오타원 선생님도 권번학교라고 해서 전주에 있는 그 기녀 양성 학교죠. 요즘 말하면 종합예술학교 같은 그런 성격의 그 학교를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셨다. 근데 그 기녀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그 뭘까, 우리 기둥서방이라고 그러나요? 요즘 뭐 단골 고객 그렇게 있어서 이제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그 이제 관계를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지 않고 그와는 전혀 별개로 또 어떤 그야말로 그 종합 예술인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오타원님에 대해서는 그런 자세한 자료는 없어서 어떤 삶을 살으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그 자료들을 보면 이제 그 뭐 결혼도 하시면서, 그러니까 첫째 부인으로 결혼하지는 못하시고 둘째 부인으로 결혼을 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러나 또 사회 자녀가 없이 이렇게 살으신 삶이라든지, 또 아마 그 돼지가 암수 이렇게 노는 걸 보고 사람이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떤 욕망을 채워가는 그런 일생이 아닌가, 결국은 이제 그런 데서 인생에 대한 회의도 느끼시고 하신 거 보면 그렇게 그 평탄한 그런 삶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종사님을 만나 뵙고부터는 오로지 그 공심일변도,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논 전부를, 그러니까 발표도 했지만 불법연구회 창립 발기인이 그 7분이 이제 불법연구회를 이제 창립하자 해서 이렇게 창립 발기인이 되는데, 그 중에 6분은 다 남자분이고 오직 한 분 그 이제 오타원 선지님 여성 1인으로 창립 발기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불법연구회 창립 총회가 원기 9년이잖아요. 근데 오타원님이 대종사님 만난 게 원기 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제자로는 32번째 그 원명부를 보면, 그러니까 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타원 이원하 선지님이라 이런 분은 뭐 대종사님 대각하시기 전부터 있던 이제 제자이고, 박사시화 선진이라든지 작은적조 선진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창립 발기인으로 오타원님이 여성으로서는 한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그 뭐 어떤 그 뭐랄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실제적인 역할도 굉장히 하실 만한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그런 그 기녀 생활을 하면서도 재산을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당신 가지고 있던 토지 전부를 입교 기념으로 희사하시는데 대종사님께서 몇 번 거절을 했지만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논이 한 70두락이라고 했으니까 한 70마지기 정도가 되나 봐요. 전라도 쪽은 평야가 많아서 70마지기 농사한다 그러면 그렇게 대농이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르는데 경상도 쪽은 가면요. 논 50마지기면 대농입니다. 그게 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주로 산악지다 보니까. 저희 집만 하더라도 제가 어릴 때 논이 한 20마지기 정도 농사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래도 상류층 농사 중에서는 상류계급. 근데 그 70마지기를 그대로 오롯이 이제 희사를 하시면서 참 총부 정말로 그 아무 근거 바탕도 없는 데서 대종사님과 몇몇 전무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엿장사도 하고 여기저기 소작 빌려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살으셨잖아요. 이 당신 논 전주에 있는 논 70마지기를 팔아가지고 총부 근처 논 70마지기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정말 홀홀 단신으로 모였던 이런 제자들이 그 논으로 농사 지으면서 유지를 해나가고 이렇게 불법연구회 창립에 아주 큰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어떤 경제라든지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아마 그런 그 권번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배우는 것도 있고 또 기녀니까 아무래도 많은 양반들을 이렇게 접대하게 되잖아요. 그게 대화가 될 만한 그런 또 어떻게 말하면 교양 같은 것도 쌓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불법연구회 창립에 상당한 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도 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기녀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그 낮춰보았던 때인데 그 대종사님의 그야말로 그 남녀 권리 동일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뭐 이 지식의 유무라든지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 평등을 주장하신 우리 교법의 바탕하자면 창립 발긴 속에 이런 상당히 그런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도 감안하셔서 창립 발긴으로 참여시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종사님 알고부터는 모든 토지를 다 그렇게 그야말로 육교 기념으로 희사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남은 모든 재산도 다 털어서 그러니까 전주교화의 시발점이 되신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전주에서 첫 교당을 만드시고 그게 초대 교무로 가신 거예요. 초대 교무로 계시면서 교화를 하시고 기록에는 보면 어떤 때는 초대 교무로 발령됐다는 것도 있고 나중에는 전주지부 주무다 또 전주지부 순교다 그런 그 기록들이 나오는 거 보면 교무 역할을 처음에는 하다가 다른 교무님이 오시게 되니까 본인은 그냥 교무직을 내려놓고 주무 역할도 하고 때로는 순교 역할도 하고 이제 그러셨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당신 그 대종사님께 바치고 공심으로 교화할 뿐이지 나의 지위나 뭐 직책이나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공부하신 그런 순수한 그런 공심가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 그 후래 제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아무튼 기녀라고 하는 타이틀이 오타오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녀 출신의 사회 지도자들이 더 많았대요. 예를 들자면 그 의암 손병희 선생 그 독립선언 33민 주도했던 그 손병희 선생의 부인 그 주옥경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도 기녀 출신이셨는데 나중에는 사회운동가가 되셔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도 역할을 해나가셨던 그런 분으로 대표적인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제 역할들을 통해서 교단에 큰 역할을 하시게 되시는데요. 아까 그 담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담배도 피게 되고 술도 마시게 되고 그러셨겠죠.
또 이제 뭐 본인의 어떤 그런 불우한,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셔가지고 가난하게 어렵게 그 성장 과정이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마 기녀로 이렇게 기녀 학교로 가게 되고 기녀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았는가 싶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마음의 어떤 숙병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또 그런 직업상 그런 것 여러 가지로 담배를 못 끊으셔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 원음 방송에서 한번 그 대담하는 오타원 선생님에 대한 대담하는 방송을 좀 보니까, 한때 그 계문의 중요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단적으로 학술 대회처럼 이렇게 한 행사가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양산 김중목 선생님이라고 아시죠? 예, 인과에 대해서 우리 원불교에서 인과에 대해서는 아마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신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분이 그 뭐랄까 정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오타원 선생님이 그 대종사님께서 꾸중을 들으시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참고 있는데 금단 현상이라고 그러죠. 아마 굉장히 그 뭐 이렇게 갑자기 니코틴이 이제 저거 되니까 갑자기 그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대종사님 들으시고, 담배를 끊어야 되겠지만 그 담배를 끊는다고 사람이 죽었어야 쓰겠냐. 청춘이는 피우라 해라. 그래서 계문에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연고라는 말을 그렇게 해서 그 발단이 됐다라고 그 양사님이 이렇게 정언하셨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쯤 아무도 한 번 그 말씀 들었던 기억이 얼핏, 그 방송 보니까 저도 얼핏 기억이 나던데, 예, 그런 그 일화가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인데, 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오타원 선생님의 그런 그 활동과 정신을 저희들도 본받아서 어떻게 보면 영원한 청춘, 본인 스스로도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듯이 그 세속명은 화춘이었거든요. 봄화자, 아니 꽃화자, 봄춘자. 봄꽃은 그 본인 그 뭐죠, 그 회고록에도 보면은 그 아무리 화려한 꽃이지만 이렇게 계절이 지나면 다 떨어지지만 당신은 그 청춘, 영원히 그 시들지 않는 그런 청춘이고 싶다, 그렇게 살겠다, 그런 이제 그 본인 이름에 대한 감상도 있듯이 저희들도 그런 그 청춘의 마음으로 공부하고 또 교화 사업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공부담 건타원님 사정진에 대해서 아침에 기도하시고 특히 유문용으로 또 이렇게 꼭꼭 씹어 드시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사실은 밥 먹는 것이 그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그러죠. 그 위파사나 수행하는데도 보면은 맨 먼저 그 가르치는 게,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건 걸음 걷기, 걸으면서 왼발 뛰면서 거기에 마음 집중하는 그런 그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밥 먹을 때 입맛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배고픔에 끌려가지고 막 먹는 게 아니고, 입속에 들어가서 씹는 느낌부터 음식을 씹으면서 느껴지는 그 맛의 변화. 특히 밥 같은 거는 꼭꼭 씹으면 씹을수록 점점 더 단맛이 나잖아요. 밥만 계속 씹다 보면 나중에는 반찬 먹기, 사실은 밥과 반찬을 따로 먹으라 그러죠. 밥 맛을 모르면 반찬 맛으로 먹게 되는데, 밥 맛을 알면 반찬이 들어가면 밥 맛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을 느끼면서 음미하면서 그거 자체가 밥 먹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데 생각이 끌려가서 얼른 먹고 치우고 해야겠거나 이렇게 생각이 끌려간다거나, 아니면 그 흑이 배고픔 어떤 그게 하나의 감정이죠. 배고픔 감정에 그냥 끌려서 막 집어넣는 게 아니고 밥 먹는 그 자체에 집중해서, 그게 이제 일심 공부거든요. 그 일에 열심히 하는 공부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부인데, 뭐 잘 안 된다고 또 안 되는가 봐 넘어가지 마시고 그 하나를 철저히 떼시면 사실은 모든 공부가 그 속에,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예, 옥타원님
꼭 일기 쓰시면서 공부 잘했나 못했나 점검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뭐 멈추는 공부, 어떻게 그 감정 따라 표현하지 않고 잘 멈춰서 마음을 잘 쓸 건가 의도라고 그러셨는데, 그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의도를 혼자 마음속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교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자꾸 이렇게 우리가 교전에 그 표준을 대고 교전의 대중사님께서 어떻게 공부를 하라고 하셨는지를 자꾸 찾아보면서 스스로도 연마하고 이제 이렇게 표준을 잡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오늘 은혜단 두 분 공부담 하셨는데 그 외에도 몇 분이 계시는데 안 하셔서, 제가 지난번에 한 몇 번 강제로 제가 시켰더니 다음부터는 안 나올란다고, 주간부패 하면 안 나올란다고 그러셔서 제가 시키지도 못하겠고. 제가 이제 금타원은 되게 집에 뭔 일이 있어서 가셔서, 가야 된다. 예. 애기들이 부모한테 그 투정하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부모한테 반항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밥 안 먹는 거.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면 부모는 가장 부모에게 뭐랄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공격은 부모님 아프게 해드리는 건데, 그 아프게 해드리는 게 밥 안 먹는 거. 학교 갈 때는 학교 안 간다는 거.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가장 뭐랄까요, 아무튼 뭐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 그 학교 안 간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교당 안 나온다 그러면 교무한테는 가장 큰 예, 네, 협박입니다. 네. 교무한테 협박하지 마시고 함께 열심히 공부하십시다. 일단 지난주 우리가 화곡 지구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대법회 우리 화정교당이 주관해서 모두가 정말 합력해 주셔서 원만히 잘 마친 것 같아서 잠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슬라이드 한 장 넘겨주시죠. 예, 터치 한번 더 해주시죠. 클릭 한번 해주시죠. 지난 6월 3일 일산에 위치한 킨텍스에서 서울교구 화곡지구가 주최한 좌산상사님 초청 평화통일기원 대법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재가출가 교도들이 최근 남과 북의 화해 분위기 속에 남과 북의 평화통일의 방법을 밝혀주신 좌산상사님의 설법을 일심으로 받들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화곡지구 교화협의회 김도훈 의장님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곡지구에서 좌산상사님을 초청해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대법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법회를 연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 화곡지구가 평화 통일이라는 주제로 대법회를 연 것은 어쩌면 우연이었습니다. 실은 저희 화곡지구는 2년에 한 번씩 합동 대법회를 가지고 그 사이에는 화동 한마당이라 해서 법흥을 돋우는 그런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금년에 이제 대법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산상사님을 모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와서 자산상사님께 작년 연말에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산상사님이 평소에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그렇게 강조해 오시던 어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귀결이 이렇게 됐는데 참으로 저는 이게 우연이지만 필연을 좀 담고 있는 대법회다라고 제가 모두에 좀 소개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불교가 100주년 기념 회원 상생 대기도를 올렸어요. 그때 전쟁 희생자까지도 회원 상생하는 기도를 올렸었거든요.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평화통일의 기운을 가져오는데 크게 저는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조선상사님이 평화통일을 강조해 주시는 말씀을 하기로 결정한 날은 실은 6개월 전인데 그 사이에 우리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통일의 무드가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도 비슷하게 원불교가 씨앗을 뿌린 것이 이렇게 평화통일 기원 대북회로 돌아온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장소도 통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가졌거든요. 굉장히 의의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보람이 대단히 있습니다. 대법회는 화곡지구의 재가출가 교도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통일기원 대법회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한 곳을 빠뜨리면 안 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일산교당 교무님과 교도님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물론 자산상사님이 지금 머무르고 계신 오덕훈련원 식구들도 함께 해주셨고요. 그 본래 550명 좌석의 킨텍스 3층 대회의실인데 600명이 가득 찼었고요. 제가 환영 인사를 하러 올라갔을 때 그 초롱초롱한 600명 이상의 눈빛이 강했을 때 제가 감동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우리 화곡지구 교무님들이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식이라 해서 먼저 기원식을 올리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탈북민 연예인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윤설미 군이 굉장한 그 아코디언 연주도 하고 비파람 같은 노래도 불러주고, 그리고 탈북민 연합회 대표하시는 한창건님이 탈북민의 애환이라 할까요? 이 두 분을 초청해가지고 연설도 듣고 그 노래도 듣고 그랬었습니다. 자산상사님은 평화 통일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한 30-40%가 모자라는 것이다 라고 강조해 주셨어요. 첫 번째, 핵무기만 없애는 걸로만은 부족하다. 분단이 고착화된다면 이건 진정한 평화 통일을 가져오는 일이 아니다. 어쩌면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건 아니냐. 이 기회에 평화 통일의 못을 딱 박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고요. 그러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한쪽이 아무래도 조금 잘 산다고 해가지고 특히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진정한 평화통일이 있을 수 없다. 어쩌면 북한 사람들을 껴안는 포용하는 마음, 원불교의 은혜의 마음이 우리 남쪽 사람들한테 쌓여야 결국은 평화통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해 주셨죠. 네, 일찍부터 남북의 평화 통일의 방법을 밝혀주신 좌산상사님의 설법이 이 시기에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화통일법회를 교도님들과 함께한 후 곧 개최될 6.12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감상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온 국민도 기대를 두고 있습니다만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모은 저희들로서는 더 기대가 크게 걸리고 있죠. 결국은 평화통일을 이끄는 핵심의 부분은 역시 북한이 가지고 있던 핵이 큰 걸림돌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6.12 북미 정상회담은 아무도 뚫을 수 없는 물꼬를 뚫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될 것 같아요. 이른바 운전자 역할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지도자들도 설득해내는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것 같아요. 이번만으로 모든 걸 끝내겠다라는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만나서 문제를 좀 더 진전시켜보자 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듯이 설득하고 아우르는 노력을 해야만 우리 자산상사님 그리고 우리 이 평화통일 기원 대법회에 모인 모든 교도님들, 교무님들이 기원한 진정한 평화통일의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넘어서 평화 통일을 위해 합력하라는 좌산상사님의 말씀처럼 남과 북이 평화를 위해 일심으로 합력하며 자유롭게 왕래하는 통일의 날을 맞이하게 되길 기원합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다 합류하셔서 어쨌든 우리 화정교당이 주관 책임자로서 원만하게 마친 것 같아서 항상 한편으로 기쁘고 또 한편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 슬라이드 한 장만 더 넘겨봐 주십시오. 뒤에 잘 안 보이시죠? 그 예산, 그 이번 행사 관련 예산인데요. 수입으로는 김포교당에서 50만 원을 지원을 했고, 강화교당에서 50만 원을 지원했고, 지구협의회에서 5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화곡지구는 그 5개 큰 교당들이 돌아가면서 매년 이제 이렇게 주관을 하고, 좀 적은 교당 2교당들은 이제 경연으로 돌아가면서 일정 그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우리 화정교당 주관에는 김포교당과 강화교당에서 50만 원씩 지원을 해줬고, 나머지 한 500만 원 정도는 우리 화정교당에서 13호의 유지비 다 이렇게 분담을 해주셔서 행사가 되었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대관하는데 약 270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그리고 뭐 플랑하고 배너 이렇게 장음하고 안내 그 장비 만들고 하는데 거의 한 80만 원 정도. 그리고 그 팜플렛, 리플렛에 40만 원. 그리고 끝나고 상사원 식구들 저희들이 점심 이제 공양해 드리는데, 그 상사님 어디 다니시는데 그 수행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모시는데 약 62만 원 정도. 그 외에 이제 원음방송에서 그날 또 카메라 세대하고 PD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또 수고비로 50만 원. 우리가 한우란 신문에 2번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그게 한 50만 원. 그리고 이제 초대장 인쇄 발송비는 우리 화곡 지구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이제 메일과 팩스로 다 초대장을 보내드리고 행사 안내, 그리고 소속 그 선거구마다 이렇게 자치단체 장 후보들, 고양시장 후보, 뭐 금천구청장 후보, 뭐 강서구청장 후보, 우리 화곡지구가 소속되어 있는 각 그 장 후보들에게는 이제 이 초대장과 행사 안내서를 보내서 그런 비용이었고요. 그 외에 이제 한우란 신문에서 취재한 내용, 그다음에 출연료, 그날 그 노래하신 분하고 강연하신 분 이제 30만 원씩 60만 원 해서 전체 경비는 6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비가 150만 원이었고, 저희 화정교당에서 500여만 원 정도 행사 비용을 들여서 행사가 원만히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다 교단님께서 함께 합력해 주시고, 특히 그 각 지역의 지하 주차장 쪽에도 그렇고, 그 엘리베이터 앞에도 그렇고, 그 야외 주차장도 그렇고, 어깨티하고 안내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큰 곳에 교도님들이 그 처음 도착했을 때 낯설지 않고 잘 이렇게 맞이해서 감사하다고 그런 인사를 여러 교도님들로부터 인사를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어쨌든 뭐 저희들이 그 정성이 잘 결실로 맺어져서, 아까 명사님 인터뷰에도 했지만 어쨌든 이 6.12 이 북미 회담도 잘 이루어지고, 또 평화정착과 더 나아가서 좌산 상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평화 통일로까지 이루어지기를 더욱더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 점심 공양하고는 교화단회가 있죠. 공지가 되어 있는데, 교화단회 하면서 지난주에 이번 주 공부할 내용으로 이런 상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다 말씀 못 드려서 다음에 한 번 더 드린다고 했는데, 아마 오늘은 시간이 지금 다 지나서 말씀을 더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앙이라고 그래서 그냥 늘 그냥 신고, 기도, 뭐 처처불상, 실지불공, 이제 우리 원불교 신앙을 그렇게 대표적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또 이런 상의 신앙이라고 그러면 또 다른 측면에서 원리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 책자도 좀 참고하시면서
원불교 이런 상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은 진리를 그대로 믿는 건데 이런 상은 진리를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여성의 심인, 일체 중생의 본성인 그 진리를 확신하자는 것. 깨닫고 확신하자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없는 자리, 진공의 자리, 그걸 알아서 영원한 것은 없고 내 것은 없다. 우리가 자칫 거기에 빠져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을 한번 돌아보자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그 중에서도 묘유, 없다는 것 속에서 묘하게 다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날 종부상 본문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3부분이 재행무상, 재법무화인데 종부사님은 재행무상 모든 게 변화한다라고 하는 측면만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변화의 흐름을 주도해 가야 된다. 그러면 그리고 재법무화다. 일체 고정불변하는 어떤 독자적인 개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관계 속에서 일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다. 사이인 거다. 나라고 하는 존재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지금 사이에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내 위치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지 나 혼자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말은 또 잘 살아가야 된다.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된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독자적인 주체가 없다라는 것은 주변과 잘 관계를 맺어서 나를 형성해 가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고, 항상 변한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변해갈지를 스스로 주도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없다라는 것은 공이라면 내가 잘 주도해 나가야 되고 형성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그게 묘유예요. 그러니까 공과 색이 둘이 아니고 색과 공이 둘이 아니어서 없다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그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것은 본래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또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좀 원리적으로 이론상의 진리에 대한 연마를 자꾸 이렇게 해보셔야 내 생각도 자꾸 이렇게 고착되지 않고 의식에도 확장이 되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내용으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좀 올라왔으니까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정 조정권인데 우리가 그 24일 날 그 군부패를 보기로, 사실은 우리가 일정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반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가 겹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못해서 이것은 아무래도 좀 협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후반기로 지금 넘겨야 되겠다 싶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우리 후반기를 계획하는 임원훈련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다음 주에 바로 준비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대신 24일 날 우리가 군부패 보기로 했던 그날 마지막 주에 임원훈련을 하면서 후반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예보에 공지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7월 14, 15 우리 올해 원기 103년 교도 정기훈련입니다. 올해는 봉도 수련원을 사기로 했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교도 정기훈련은 굉장히 그 본인 공부에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 교단의 어떤 제도적으로도 굉장한 비중을 두고 이거 훈련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서 신청을 해주시고, 오늘 교화단회 하면서 단장님들은 단원들 훈련 참석 여부를 좀 오늘 안 오신 분은 전화로라도 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도님들 중에 오늘 이게 성가 처음 부를 때 요양의 노래 이병이 어디서 왔나 같이 불렀는데 환우가 좀 있습니다. 우리 이주연 교도님이 지난주에 그 부인과 쪽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고 지금 암센터 아마 뭐 조만간에 아마 그 암 요양원으로 아마 이동하실 것 같은데 수술은 잘 이루어지셨답니다. 투병을 하고 있으시고요. 김성훈 우리 저기 보건단장님이 갑상선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월요일 날 11일 날 수술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도 잘 회복되시고 또 수술하실 분들도 수술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마음 모아주시고, 오늘 대적공단 언론님 다 나오시네요. 초타원님도 나오시고 예, 대적공단 언론님들도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염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